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용호나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는 그만하면 어떻겠냐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 매물 호가가 급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일 SNS를 통해 고강도 메시지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은 손실을 보고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란 언급과 함께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권했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분명히 밝히며 지난해부터 예고돼 있던 만큼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결국은 5월 9일에 그 양도세 유예에 관한 사안은 더 이상 이제 그때 종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청와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 이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다양한 정책 이슈를 제시하고 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판매에 한창인 과일 매장. 아직 손님이 몰리는 시점은 아니지만 지난주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이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정책이 제가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제가 실제로 피부로도 느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정책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장사하는 입장에서 아주 괜찮은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명절 연휴까지 사과와 배추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춥니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윤철 경제부 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민생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기 8,000원. 네네. 30개죠. 12,160원. 이거 하나가 12,000원이죠. 괜찮네. 또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담당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상임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구 부총리는 명절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인 39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한우 제품들. 유심히 살펴보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최근 크게 오른 축산 물가가 부담입니다. 많이 걱정되죠. 국거리부터 시작해서 다 올랐다는 걸 느껴. 지난달 말일 기준 구이용 등심은 지난해보다 2.2%, 국거리 양지는 9.6%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주 찾던 수입산 소고기도 고환율 영향으로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산도 좀 저렴하긴 했는데 요즘은 외국산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명절 상차림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새해 첫 소프라이즈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생산자단체가 마련한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입니다. 이에 정부가 15일까지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정상가 대비 최대 50% 저렴한 값에 판매합니다. 할인 품목은 1플러스에서 2등급의 등심과 양지, 불고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부위의 1등급 100g 기준 판매가는 지난해 2월보다 20에서 27% 저렴합니다. 행사에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약 1,600개 매장이 참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한우협회 누리집 또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복잡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율 조정을 넘어 산업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까지 얽히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아직 연방 관복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상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미국으로 보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여항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휴일에도 미국에 머물며 미 행정부와 의회, 업계 인사들을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도착 직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롤러코스터처럼 변하고 있다며 차분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대미 투자와 국회 입법 진전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정부 의회 관계자들과 후속 회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4일에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통상협의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그런 절차상의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됐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며 협상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새해 국정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는 책임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 성과를 내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국정 통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과제와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고 정상외교 성과 후속 조치 지원 활동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국정 문답을 새롭게 도입해 주요 이슈별로 대국민 실시간 소통과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총리직 수행 첫날이라는 각오 위에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시야로 국정을 바라보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총리 업무에 전념하며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에 대해선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선 근본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풀면서 안정적인 공급과 과도한 수요에 대한 합리적 조정, 세제는 지양하되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을 언급했습니다.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사 보안 수사권 등 검찰개혁 후속론이 쟁점 사항에 대해선 10월까지는 공소청 등이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전에는 정리되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설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선 JD 벤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확인한 의사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62만 건.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고양 은평선 노선 연장 등 교통 분야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 행정과 안전, 도로, 보건복지 분야 민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민원 중 4% 이상인 30만 건은 반복 접수된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0여 명의 신청인이 많게는 몇천 번씩 여러 차례 같은 민원을 제출한 겁니다. 주로 법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역 내 선호시설 유치 또는 기피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민원이 반복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반복 민원 또는 집단 민원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집단 갈등 조정국의 전문 인력을 늘려 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반복 접수되는 건 사회적 낭비라며 적극 해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중복되게 막 중앙정부에 냈다, 지방정부에 냈다, 검찰에 냈다가 막 이게 사회적으로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또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편 국민신문고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그룹은 30대 남성으로 전체의 1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과 여성의 민원은 전체의 17.7%로 2022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2%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지만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부산, 울산, 경북 등 경상권에선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처음 발생한 구제역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지만 긴급 백신 접종과 검사, 소독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혈청형은 O형으로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항체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개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주요 가축전염병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달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 포천, 전남 용강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8일까지를 집중 소독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돼지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 트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동절기 동안 가금 농장에서 38건, 야생 조류에서는 41건이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새 개체 수도 전월보다 약 8% 늘면서 2월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산란계 5만 수 이상 농장 등의 1:1 전담관 운영을 2월까지 연장해 출입자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축산 농가 그리고 축산 관계자 스스로가 우리가 방역의 최전선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축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량한 농가 보호를 위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광양 지역에서 레미콘 납품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 3,9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상 업체는 동양 레미콘과 고려 레미콘, 광현 레미콘을 비롯해 KW, 서흥산업, 중원산업과 전국산업 등 총 7개 업체로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곳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원자재와 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가격 경쟁 대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담합은 영업 관련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광양 지역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 가격 기준 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기존 가격 대비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개사는 2년 동안 세 차례 레미콘 납품 가격을 인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7개 업체가 정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판매 물량까지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는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도록 한 겁니다. 업체 실무자들은 모임이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 원 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담합이 잦은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과 공조해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2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체불 의심사업장 집중기획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감독 결과 총 166개 사업장 가운데 92%에 가까운 15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118곳은 근로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63억 6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도 확인됐습니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업장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150곳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곳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임금체불 사업장 118곳 중 105곳은 체불임금 48억 7천만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 6곳은 현재 청산 중인 가운데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7곳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사업장 44곳의 경우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감독 인력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한파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골목과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낙상 사고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전체 낙상 환자의 절반가량은 근력이 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노년층은 뼈가 약해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고관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은 합병증 등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보폭을 평소보다 10에서 20% 줄이고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장갑을 꼭 착용하고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활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평소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근력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좀 가볍게 근력 운동을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운동이라도 좀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장기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도 경계해야 합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 후 대처도 늦어지기 때문에 한파 시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주변에 한랭 질환 의심 환자가 보이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태극전사들의 열전이 끝나면 또 한편의 스포츠 드라마가 같은 곳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을 한 달가량 앞두고 태극전사들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힘든 레이스 중에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유명한 미소천사 김윤지는 생애 첫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정조준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오는 그런 상상을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경기 즐기고 좀 좋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많이 웃고 다니겠습니다. 지난 평창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첫 패럴림픽 금메달을 안긴 신의현도 다시 한번 정상을 꿈꿉니다. 4년 전 베이징에서의 부진을 씻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메달이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덧 40대가 돼가지고 엔진이 많이 꺼졌다고 그러시는데 제 엔진이 아직 안 꺼졌다는 거를 또 증명하고 나이라는 또 장애물을 또 좀 넘어서 보여드리도록. 컬링 믹스더블 팀 200% 이용석 백혜진은 병상에서부터 패럴림픽까지 함께한 시간으로 200% 기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용석 2에 백혜진의 100. 그래서 지금은 100보다는 200%로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0%라는 이름을 작정명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샷을 하고 저희가 우승을
할 거라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메달 따고 어떻게 포즈를 지을 것인지도 계속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단 40여 명이 5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2차관에 IMF 상임이사 등을 지낸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과기부 1차관을 지내며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발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 김좌건 부산 가톨릭대 석좌 교수를,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위원장에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각각 인선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호국 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을 2월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 보훈 대상자를 발굴 포상하는 것으로 매년 6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75명에게 정부 포상과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포상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가까운 지방보훈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사랑의 온도탑 연말 연시 모금 행사가 역대 최고 모금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벌인 결과 5,124억 원을 모아 사랑의 온도탑 113.9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에 쓰입니다.